여러분들 우리 우울감이 막 지속될 때 있죠. 심지어는 무기력감이 같이 와서요. 옴짝달싹 못하시고 이럴 때 우리 꽤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오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정말 일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오늘 제가요 조금 색다른 개념인데요. 반공개 일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반공개적인 성격의 일기를 일주일에 5번 쓰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속도, 이것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유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일기가 아니라 반공개 일기예요.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잡으시려면 최근에 종영했죠. 25, 21에 나오는 펜싱 선수 주인공 나히도의 일기를 꼭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반공개 일기라는 건 어떻게 쓰는지 좀 아실 수 있어요. 드라마에 그 방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기를 쓸 줄 안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일기도 다른 사람이 쓰는 일기 또는 TV에서 방영되는 이런 어떤 일기 쓰기법의 힌트,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했을 때는 우리의 일기 쓰는 방법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 나이도의 일기의 특징은 저는 3가지로 봅니다. 하나는요, 영어로는 deliberate practice라고 그래요.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확 오질 않아요. 의식적 훈련 또는 의식적 실천이라고 칭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펜싱 선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발놀림을 보고 상대방의 의도를 읽은 다음에 내가 먼저 빨리 공격을 하거나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잠시 집중력을 놓쳐서 그의 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이 순간적인 행동을 내가 잘 못했어. 어떠세요? 엄청 예민하죠. 엄청 세세하잖아요. 이 세세한 것을 일기에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그와 관련된 보완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이도는 일기에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방법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이것은요, 아주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민하게 관찰된 어떤 문제가 확인되면 그것을 일기에 써놓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deliberate practice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나이도 일기가 2번째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마음의 편지로서의 성격이에요. 일기에다가 마음의 편지를 씁니다. 제일 자주 등장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그것을 내면아이라고 부르는데 일기를 쓸 때는 내가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나의 위에서 나의 내면을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위치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일기에 나타나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랑했던 백이진 기자 아니겠습니까? 일기에 그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일기는 마음의 편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편지를 일기에다가 적어놓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번째는요, 그 일기를 모두 손글씨로 쓴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타이핑으로 빠른 속도로 쓰는 일기보다는요, 손으로 사각사각 소리를 들어가면서 쓰는 일기가 훨씬 더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들지 않으세요? 나이도의 일기는 그런 3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나이도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극 중에 딸이 그 일기를 읽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반공개적인 일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이도는 그 일기를 누군가는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기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이도의 딸이 자기 엄마의 일기를 쭉 읽는 것을 흐뭇한 시선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이것을 내가 볼 거야, 누군가 볼 거야 라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기 쓰기를 한번 해보시면요, 훨씬 더 자신을 잘 바라봄과 동시에 조금 객관화하는 그런 흐름이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 아이를 위한 일기 또는 나중에 나에게서 태어날 나의 딸을 위한 일기 또는 내 일기를 읽고 누군가 위안받을 그 어떤 사람을 위한 일기, 이것도 역시 이타성의 일기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런데요, 이거 하루 이틀 쓰셔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느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5일은 쓰시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 지속해서 쓰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공개된 일기 쓰기가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고 위안해주고 우리가 우울이나 어떤 자괴감이나 또는 완전한 무기력증이나 이런 것에 빠졌을 때 그런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기와 자기 마음의 병을 고쳐가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갖고 계실 거고 경험도 갖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